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평면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평면 도형 중에서 점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혹은 점이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점은 정의라고 할까요? 점이 뭡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면 크기도 없고 길이도 없고 무게도 없이 그냥 단지 위치를 표현하기, 표현하는 기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에 대한 표현 혹은 사용하는 법,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 대문자 A는 가로 열고 5 혹은 점 대문자 B는 2,7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숫자 하나밖에 없으면 직선을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x, y처럼 있으면은 이거는 좌표 평면에서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은 이게 전부 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배울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찾기를 배우게 됩니다. 방법은 원래는 이제 한 가지인데 둘로 나눠서 굳이 설명하자면 수평 혹은 수직 거리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를 해볼게요. 점 A와 점 B의 거리를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A 빼기 B 절대값 기호, 왜냐면 거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7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거리에 여기가 한 3이 되고 얘가 7이 되면 점 A에 해당하는 거에서 점 B에 해당하는 요까지의 요만큼의 다이렉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 눈으로 봐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4칸이 된다는 것. 그 거리를 큰 수 빼기 작은 수에서 4로 이렇게 찾더라 입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이 4하고 여기에 그 수직선상에 또 4가 존재하잖아요. 이 4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저희가 3,837이라는 숫자를 썼을 때에 앞에 있는 숫자 3과 뒤에 있는 숫자 3이 모양이 똑같다 해서 같은 숫자 취급하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이 3은 3,000을 의미하는 3이고 뒤에 있는 숫자 이 3은 30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둘이 모양은 같아도 똑같은 3이라는 그 글씨를 썼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거리의 4하고 수직선상에 있는 숫자 4하고는 모양은 똑같은 4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비스듬히 있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는 어떻게 찾느냐. 피타고라스의 도움을 받아 거리를 찾습니다. 주로 이제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점이 x1번, y1번이고 여기에 있는 점 B가 x2번, y2번이라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점선인가? 너무 점선이니까 여기는 실선으로 이렇게 여기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반드시 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흔히 말하는 밑변 가로의 길이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세로의 길이는 마찬가지 y의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찾아가지고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길이의 제곱, 가장 긴 거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선분 a, b의 거리는 루트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표시상 x2, x1을 했지 그냥 숫자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a는 1,1이고 숫자 b는 뭐 0,3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x1, x2로 보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a, b의 거리는 루트 여기 x에 해당하는 1과 0에 해당하는 차이 1의 제곱 더하기 y값 마이너스 1과 3에 해당하는 차이 4칸이잖아요. 그러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17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 이렇게 외우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야.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 두세 개라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주세요. 수평 수직 거리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비스듬히 가서 구하는 건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아마 쉽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비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대 B는 같습니다. C 대 D. 요게 비례식이잖아요. 그러면 아하 요거를 곱셈식으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B, C는 같아요. A, D.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듯이 점 A와 점 B 사이에 거리 B가 M 대 N이 되는 점 P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 점 P가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가 M이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점 P가 있어서 이 거리의 M의 길이와 요 길이의 N의 비율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해당한 이 점 P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점 A와 점 B에 그 점들을 다 찍어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 이 원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되는 점들이야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낸 아저씨가 있어요. 글쎄. 이걸 찾아낸 아저씨가 아폴로
먹는 간식 아니고요. 아폴로 뉴스 1이라고 먼 고대 아저씨가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그러면 이 A, B를 쫙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만나 생기는 점 두 개가 존재할 텐데 이 점 하나를 내분점, 이 점 하나를 외분점이라고 부르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분점은 이제 P, 그 다음에 외분점은 P 다음에 있는 알파벳이 Q니까 Q라고 표현하는데 뭐 P가 내분이다, Q가 외분이다의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단순히 점의 표시를 P하고 Q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 P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요건 이제 x과 y 값이 있으니까요. 일단 결론부터 적자면 m 더하기 n분의 m b의 x좌표 더하기 n a의 x좌표. 그 y 좌표도 그냥 이렇게 둘이 더하고 m에다가 b의 y좌표 더하기 n에다가 a의 y좌표를 이렇게 곱하면 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되는지만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같은 선의 대문자 A, 대문자 B 여기를 스몰 a라 하고 여기를 스몰 b라 하고요. 내가 찾을 p를 스몰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p와 p b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m 대 n은 같습니다. 길이의 비율이니까요. PA 대 BP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M 대 N은 같습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림상 X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대 마찬가지로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볼 건데 내항의 곱은 NX 빼기 NA가 되고 외항의 곱은 MB 빼기 MX가 됩니다. 자, X 좌변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MX 더하기 NX가 되고 X 없는 상수항 넘어가세요. MB 더하기 NA가 되죠. 기왕에 M이 앞에 있으니까 똑같이 M을 앞에다 적어준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x로 공통인수를 묶어준 다음 MBNA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x의 값은 n과 n을 더한 것이 분모로 가고 MB 더하기 NA로군. 마치 여기서 m이 b에 곱해지고 n이 a에 곱해진 이렇게 중간에 크로스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곱셈과 같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갖다가 각각 x좌표, y좌표에다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q의 좌표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q의 좌표는 똑같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MB의 x좌표 빼기 NA의 x좌표, M 빼기 N의 MB의 y좌표 빼기 NA의 y좌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처음 배우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비례식을 통해서 배우시는데 아마 교과서나 모든 그 책의 방법이 내분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분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이 아폴로 니우스 1을 설명하고 싶어서 아폴로 니우스 1 중에서 AB를 연결한 이 노란 색깔에 만나는 점을 내분점, 외분점이라 하더라.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마다 표현이 조금씩 본인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위치도 구하시고 그다음에 따로 선에 있지 않고 그냥 평면에 있어. 그럼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배우시고 나게 되면 하나의 팁처럼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그 중에 하나가 중점의 위치 찾기입니다. 수직선상에 스몰 a라는 점 a와 스몰 b 위치의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 한가운데 대문자 m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둘이 더해 가지고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치는 중점이지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과 똑같아요.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 중심 위치. 삼각형이 두둥 자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점 A, B, C로 이루어졌는데 친절하게도 x 1번, y 1번, x 2번, y 2번, x 3번, y 3번으로 이렇게 저 세 개의 점이 좌표가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짜리는 이 중선이 3개 존재할 텐데 그 중선의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중선에서 여기가 2대 1 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내분점 이 D를 찾고 무게중심 G를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겁니다. G는 결과적으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고요. y좌표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2개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평균이었으면 이 3개 더한 거를 3개로 3으로 나눈 것도 역시 똑같이 평균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말의 표현은 중점이요 무게중심이지만 계산 방법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쉽게 빨리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2 때 배운 거였는데요. 한 내각의 이등 분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A라는 한 내각을 이렇게 2등분 잡고 잘라갈 거예요. 요 각의 각이 같다가 2등분 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B, C 이럴 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AC의 비율과 요것과 요거의 비율이 선분 BD 대 선분 CD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요거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D가 결과적으로 또 내분점이 되는 거잖아요. BC의 내분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있구나 아시면 좋겠고요. 중선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선의 정리라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의 정리인데 영어 알파벳 스펠링이 맞는지 몰라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중선의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이거 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서 점 A, 점 B, 점 C A부터 M까지 즉 뭐라고 하지? BM과 BC가 똑같게 되는 점 요게 이제 중점이 되는 거고요. 요 AM의 길이가 바로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느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과 같습니다. 2배의 가로 열고 AM의 제곱, 이거 중세에 나타나네요.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 같다. 이게 성립을 해요. 이 성립함을 증명하고자 좌표 평면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게 왜 되는지, why 왜 되는지를 좌표 평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을 A, 스몰 a, b라 하고요. 여기를 M, 원점인 M이죠. 이렇게 중선 연결하고요. 여기 오른쪽을 C라 하고 같은 거리의 점 B라 부르면 이걸 위에다가 점 C. 여기는 C, 0이 되고 여기는 마 C, 0이 됩니다. 삼각형은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루트 x 차이, 우리 아까 앞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어디 갔니? 이렇게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이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배운 데 써먹는 거죠. a 빼기 마이너스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의 전체 제곱. 또 AC의 길이의 제곱은 또 루트 가로 열고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선분 AM의 제곱은 루트 A, 그러니까 X의 차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선분 BM의 제곱은 큰 수 빼기 작은 수, 즉 0 빼기 마이너스 2의 이렇게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걸 전부 다, 이렇게 구했던 걸 전부 다 이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좌변이 현재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전기를 해갖고 쫙 써보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A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짠. 이 A제곱, 이 AC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이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가 해서 곱하기 2,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서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 친구가 대문자 AM의 제곱이고요. 이 친구가 대문자 BM의 제곱이에요. 요거 전체에 2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변인데,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는 이 상황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3 때나 중2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셨으면 고1 때는 중선의 정리를 새롭게 하나 배우시게 되는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툭 튀어나오면 가끔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좌표 평면에 의해서 증명을 하였으니 삼각형이 나올 때는 이제 중선의 정리도 하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에 대한 얘기 중에 단순히 이제 점이 뭡니까는 간단하지만 두 점 사이 거리를 찾는 공식과 비례식을 통하여서 내분점, 외분점을 찾는 방법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 중점 위치, 무게중심의 위치, 결과적 평균이더라. 그 다음에 중2 때 배웠던 한 각의 이등분선일 때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선의 정리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군.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